안녕하세요. 호영관 서포터즈 인터뷰를 맡은 21학번 김린. 20학번 양주원입니다. 오늘은 진우 엔지니어링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95학번 하민규 선배님을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9학번이고요. 지금 그 진우 엔지니어링에서 설계 쪽 하고 그다음에 해외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진로 준비 관련 질문인데요. 첫 번째로 진로를 결정하게 되신 계기가 혹시 있으신지, 그리고 또 그 결정에 큰 영향을 준 학부생 때의 경험 혹은 그 진로의 특성 등이 궁금합니다. 네, 저는 좀 그 진로를 선택한 게 여러분도 있겠지만 그 좀 서울에서 근무하고 싶은 게 되게 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사에서 일을 하면 좀 막연하게 지방으로 갈 확률이 너무 많지 않느냐라고 이제 그런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이제 우연찮게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교수님이셨던 분이 설계사 쪽도 있다라는 걸 했고 설계사를 알아보니까 설계사는 이제 대부분 서울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설계사랑 시공사랑 같이 이제 취직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설계사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와서 이제 시공사는 그냥 다 안 하고 그냥 바로 설계사 간다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 설계사는 그때 당시 이제 저희 학교 선배님이셨고 지금 이제 공주대 교수님이신 이선아 교수님이 그때 저희 도로공학하고 교통공학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설계 쪽에도 이 인력을 뽑는다, 사람 뽑는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설계가 됐고요. 이제 우리 또 학부 때 좀 진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잘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일반적으로 뭐 시공사라든지 아니면 공무원, 공기업 이런 정도, 설계사 이런 정도까지 있지만 최근에 이제 저희 그 교수님들하고 그다음에 저희 건사관 그 교우의 운영진들 이 학교에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라든지 선배님들과의 대화 이런 것을 통하면서 보면 금융사라든지 아니면 변리사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또 다양한 분야들에 진출해가지고 활동하고 계신 선배님들 꽤 있거든요. 우리 선배님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진로를 선택할 수 있고, 근데 다만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접하지 못하니까 좀 제한적이지 않느냐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많은 그 우리 후배님들이 좀 다양하게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선배님, 그럼 다음 질문으로 진로를 확정짓는 시기가 따로 있으신가요? 저희 때는 좀 늦었어요. 보통은 다 호시절이다 보니까 학창 시절에는 충실히 그냥 열심히 놀았고 공부할 건 공부하고 이러면서 대부분 3학년 후반때나 4학년 때 이들 기본적으로 결정을 했고, 저도 3학년 말 때부터 조금씩 관심을 가지면서 그리면서 이제 그때 4학년 때 이제 알게 돼가지고 4학년 때 지원했고요. 근데 이제 요즘은 그렇게 가면 안 될 것 같고,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고 이제 또 우리 딸도 보니까 다 뭐든지 선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일찍 알아볼 수 있어서 미리 또 아까 지금처럼 처음에 얘기했지만 미리 여러 가지 경로에 대해서 미리 진로에 대해서 알아야지 내가 어디를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저학년 때, 1, 2학년 때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멘토링이나 이런 것도 그냥 한 번 듣고 들어도 충분히 이런 데도 있고 이런 데도 있구나라는 걸 경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하고 나서 2, 3학년 때 조금 본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서 진로를 선택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학부 때 혹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나요? 혹시 뭐 대외 활동 같은 게 하신 게 있다거나 혹시 추천하실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실제는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좀 학창 시절 때가 그나마 우리가 계속 살아가면서 가장 시간이 조금 자기만의 시간이라고 해야 될까? 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이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뭐 알다시피 고등학교 때까지는 대학 때문에 계속 다녀올 수밖에 없고, 또 직장 가면 뭐 요즘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직장이라는 데에 얽매여 있으면 상대적으로 자유 시간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은 일단 방학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학부 때 좀 하고 싶은 것들, 뭐 여행이면 여행, 아니면 어떤 뭐 취미면 취미 이런 것들을 좀 방학 때 하고 했으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거의 뭐 해가지고 네, 지금 보면 조금 아쉬워요. 네, 하면서 이건 뭐 다른 얘기지만 영어 공부도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영어는 평생 따라다니는 이거는 평생의 숙제인 것 같고 네, 그런 것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해당 질문은 학부 수준 전공 지식이 얼마나 활용이 될까요? 그 설계라는 뭐 모든 게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때는 가장 이론적인 것들, 기초적인 것들만 배우기 때문에 그 정도 배우면 일단은 현업에서는 크게 문제는 없고, 다만 이제 그거를 뭐 그대로 쓰는 건 아니니까 설계뿐만 아니라 모든 거 업무들은 새로 일을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배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설계 쪽도 보면 저는 이제 도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도로 설계는 진짜 기본적인 지식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제 우리가 많이 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그나마 뭐 쓴다고 하면 뭐 수리약 정도? 이런 정도 조금 활용을 하는데 그거 어느 정도 기초만 안다면 나머지는 일을 배우면서 하면 충분히 다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이 질문을 받으면서 이제 저희 구조나 다른 집안 쪽, 터널 쪽도 물어봤는데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식들은 우리가 배운 거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다만 업무는 이게 다른 거기 때문에 그걸 배우면서 같이 조금씩 활용하면 충분히 다 가능하다. 그렇다면은 혹시 현직자가 생각하기에 해당 지금 하시고 있는 직무에 도움이 될 만한 학부생이 해볼 수 있을 만한 어떤 활동 같은 게 무엇이 있을까요? 솔직히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뭐 가장 기초적인 거는 CAD인데 네, CAD 우리 학교 안 배우잖아요. 배우나요? 설계를 배우는 그래요. 저희 이제 저 때도 CAD 저희는 이제 아주 옛날이라서 제도라는 걸 좀 했었고 제도 하면서 그때 이제 교수님이 좀 젊으신 교수님들은 CAD라는 것도 이제 좀 가르쳐 주셨는데 요즘 이제 다 CAD로 하기 때문에 아마 CAD를 해주면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요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으면 좀 미리 접해가지고 하면 좋을 거고. 그리고 이제 이건 제 욕심이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까지. 제 욕심인데 프로그램을 단순히 돌리는 거 말고 이 프로그램이 왜 이렇게 잘 만들어졌는지 좀 원리를 이해하고 한다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우리 다음은 진로 추천에 관한 질문인데요. 혹시 어떤 시험이나 자격증과는 별개로 실무에서 졸업생들에게 기대하는 필수 역량과 혹시 가져야 할 마음가짐 같은 게 있을까요? 이게 참 약간 꼰대 같은데 그 요즘 이 젊은 친구들하고 일을 하다 보면 좀 그 열정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좀 이렇게 뭐 하나에 대해서 딱 좀 자기만 할 수 있는 아니면 딱 자기가 생각하는 바운더리를 좀 가두고 일을 하지 않느냐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 때도 그런 친구들이 다 있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좀 그런 것 같고 후배님들이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조금 더 조금 이렇게 뭐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조금 더 한 발자국 나아가면서 이렇게 하면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지금 영어 얘기를 했는데 영어 공부를 되게 좀 하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아까 집처럼 그 영어라는 게 특히 설계 쪽도 시공도 그렇고 토목직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로 많이 나가거든요. 해외 나가면 기본적인 언어가 이제 거기 나라도 당연히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나라 모국어를 쓸 수는 없으니까 기본적인 소통은 다 영어로 하거든요. 영어를 좀 해야지 그런 것들을 자꾸 뭐 일을 하고 대화를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영어 공부는 어떻게 보면 좀 이 토목 쪽에서 보면 뭐 건축도 똑같고 기본적인 건축도 많이 나가니까 어쨌든 이쪽 분야에서는 영어는 어떻게 보면 필수다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 저도 이제 아침에 부서가 도로 설계를 하다가 지금 해외 사업부에 돼 있는데 솔직히 전 영어를 거의 안 했어요. 시험이라는 거 수능 시험 그때 보고 나서는 거의 영어를 한 적이 거의 없고 필요성은 솔직히 없으니까 어느 순간 이제 설계 쪽도 해외로 나가기 한 15년 전부터 이제 해외에 나가기 시작하면서 각사들이 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됐건 결론은 어쨌든 공부를 할 필요성이 꾸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럼 다음으로는 진로를 결정하는 시기에 약간
진로에 대한 자신의 역량이나 전공 적합성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 중에 이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는 좀 접하기는 쉽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그나마 좀 아까쯤에 우리 좀 이 프로그램 되는 멘토링이랑 이런 걸 통해서 좀 다양하게 그 진로에 대해서 좀 듣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런 게 조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일부 대들은 그러니까 혹시 기회가 된다면 혹시 인턴이라는 것도 일부 하는 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활용할 수 있으면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선생님이 하시고 계신 그 설계하시는 일이 꼭 대학원 진학이 필요한지 아니면 뭐 필요한 그런 자격증 같은 게 있는 건지. 이게 분야마다 좀 달라요. 네, 일단 제가 하고 있는 도로 설계 쪽은 굳이 석사를 안 해도 돼요. 일단 도로 쪽에 대한 석사도 일단 별로 없고요. 그나마 또 가깝다고 하면 교통이라든지 뭐 이런 정도인데 교통은 또 이게 우리나라 행정상 토목이 아니고 도시 교통 쪽으로 쪼개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달라가지고 그런 점을 보면서 조금 안타까워요. 이제 우리 학교도 보면은 교통이 같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게 취직을 하고 이러다 보면 서로 업경계가 바뀌어 있는 이래가지고 예전에는 우리 때 도로 설계하는데 교통공학과 출신들이 왔는데 요즘은 잘 안 와요. 많이.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조금 불이익이라는 걸 받을 수 있거든요. 이게 학부를 나왔는데 학부가 아닌 뭐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좀 안타깝고 자격증은 일단 뭐 여러분 할 때는 토목기사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가면은 각종 그 기술사가 있거든요. 도로, 그다음에 토목구조, 그다음에 집안 토질 및 기초 이런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저기 하면 될 것 같아요. 설계사들도 다 어디 가나 학부 마치고 갈 수는 있어요. 선배님께서 느끼시기에 해당 분야의 업무 내용과 방식에서 어떤 점이 선배님의 성격이나 가치관에 잘 맞았는지 또한 어떤 학생들에게 이 분야를 추천해주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설계라는 게 명확하게 솔루션이 하나로 정해져 있지는 않거든요. 사람들마다 다 생각의 차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설계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하나 서로 간의 대화나 토론을 통해서 조율한다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저랑 좀 맞지 않았느냐는 생각도 들고 또 다른 거는 이제 설계가 단순 설계뿐만 아니라 연구라는 것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조사라는 것도 같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저한테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연구하는 것도 나름 재미가 있었고 그러니까 조사라는 것도 그냥 단순 조사가 아니라 뭐 조사를 하면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 자체도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좀 맞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후배님들도 솔직히 근데 맞다 안 맞다는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아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게 딱 이게 서로 이렇게 매칭 시켜야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알 수 있는데 그건 조금 얘기를 들어보고 아까 아침처럼 얘기했지만 다양하게 얘기를 들어본 상태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바랑 좀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프로젝트 설계의 전반적인 과정이랑 기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는 사업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타당성 조사를 하고요. 쉽게 얘기하면 단계별들이 쭉 있는데 그 타당성 조사는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것도 하는데 어쨌든 그걸 같이 묶어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기본 및 실질 설계를 해서 설계까지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설계 이후에 이제 시공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제 이 목적물마다 달라요. 네, 제가 이제 다른 목적물은 잘 모르겠고 도로 같은 경우에는 보통 5년에서 8년 사이 네, 그 정도. 근데 그 시공만이고요. 앞에 설계까지 하면 설계가 보통 한 2년, 그다음에 타당조사 1년, 그다음에 기획 1년 이렇게 되다 보면 네, 사업이 한번 시작하고 나서 목적물까지 가는 데는 못해도 9년 이상 네, 그렇게 소요가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설계하고 나서 한참 뒤에 뭐 한 4년, 5년 지나야지 이제 목적물이 나타나니까 기본적으로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업마다 다 다르고 그다음에 특히 또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있고 이제 중요도
따라서 다 달라지기 때문에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못해도 한 최소한 10년, 9년에서 10년 이상 정도는 필요하다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혹시 기억에 남는 프로젝트가 있으신가요? 그럼 대전에서 세종을 연결하는 구간 도로가 하나 있는데 이제 저희가 턴키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시공사랑 같이 한 거거든요. 예, 그 기억에 남는 거는 제가 나갔던 사업들이 다 떨어졌고 그 처음으로 돼가지고 네. 이제 그 지금 아마 대전에서 그 지금 지금 교량 이름 잘 모르겠는데 구죽대교라고 그 탄천인가 그 대전에서 그 하천 넘어가는 교량이 있거든요. 이게 곡선으로 돼 있어가지고 나중에 가보면 좀 이쁜 교량이 하나 있는데 어쨌든 네, 그걸 저희가 해가지고 제가 참여해서 해가지고 이제 그게 기억이 남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기억은 이제 최근에 필리핀 사업을 좀 했거든요. 이거는 처음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좀 심했어요. 이제 처음 접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나라의 기준 이런 것들을 익히고 뭐 이렇게 시작을 하고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 틀이 아니라 걔네들에 맞게 좀 이렇게 만들어온 과정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시행착오가 좀 있다 보니까 조금 힘들었는데 지금 열심히 잘 공사 중에 있어가지고 네 아마 빠르면 올해면은 거기도 이제 뭐지 바다 건너가는 교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 교량을 설계한 건 아니고 그 교량에 대한 도로에 대한 계획을 한 건데 이제 조금 지나가 보면 멋진 교량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설계사가 힘든 직종 중 하나로 알고 있는데 선배님께서 느끼는 워라밸 궁금합니다. 네 맞아요 힘들었어요. 요즘은 그래도 조금 많이 괜찮아진 것 같고요. 전 회사마다 좀 분위기가 다르긴 한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7, 8년 전부터는 보통 이제 본사 근무를 할 때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당연히 땡 되면 당연히 가고요. 요즘 뭐 젊은 친구들 당연히 그렇지만 우리들도 이제 서로 저기 하지 않고 하기 때문에 요즘은 그러고 다만 일부 이제 특수 목적물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합동사무실이라는 걸 차리는데 이제 그때는 조금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좀 야근도 조금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조금 제약이 있긴 한데 이제 그것들 어떻게 좋게 보면 어떻게 보면 그 하나 아까침에 이제 설계 같은 경우도 그 경험이나 지식에 좀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 단시간에 고생을 하면 그것만큼 좀 그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게 맞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으로 좀 해석을 하면 단기간에 조금 더 많이 배울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면 좀 좋고, 근데 다만 그걸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거기에 얽매여 있으니까 힘들다. 그건 사실입니다. 네, 그걸 조금 요즘은 이제 회사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하거든요. 이 사람을 계속 거기만 내보내면 힘들잖아요. 나가고 조금 조정하고 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 요즘은 그래서 뭐 특별하게 친구들 잘 만나고 있고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답변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고 혹시 그럼 마지막으로 후배들께 좀 조언 이런 거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일단 먼 길 오느라서 고생 많았고 그 요즘 이제 취직하기 많이 어렵잖아요. 이제 조금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물론 아까쯤에 이제 저희 식사하면서 얘기를 했지만 그 돈이 중요하긴 합니다. 급여가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조금 길게 보고 조금 장래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설계 쪽이 그렇게 나쁘다고 보진 않거든요. 좀 표현장으로 보면 좀 뭐 가늘고 길게 그래서 충분히 그 자기 경력하고 자격이 된다면 이게 자기가 하고 싶을 때까지는 뭐 100%는 다 아니지만 그래도 좀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직종보다는 훨씬 더 할 수 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설계 쪽에 관심을 갖고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집처럼 인력난이 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 후배님들이 온다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물론 이제 설계 쪽만 관심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하게 하겠지만 또 설계 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면 좋을 듯 합니다.